이번 주부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대책이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증권사의 IR 자료를 보면 한국 자본시장을 이끈 이 1등 증권사라고 하면서 정작 주주 환원율은 꼴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주주 통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전환기, 사실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앞서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이 3.9% 나왔는데 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늘어났는데 왜 실업률은 높아졌을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밑에는 이제 실업률을 계산할 때 예, 경제활동 인구 15세, 65세 요 인구분에 위에는 비자발적 실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으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높아졌을까? 그동안 이제 코브라의 지원금 때문에 예, 돈이 좀 이렇게 돼서 내가 힘든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발적 실업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들어오는데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비자발적 실업자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수가 많아졌지만 예.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더 많아져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보다는 질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자, 오늘은 시청자분이 이번 주부터 사실 그 각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반영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한 내용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다시 예. 한번 제목만 좀 말씀드리면 파월은 그 연내에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 피벗을 시사했죠. 그래도 총리도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죠. 예, 그리고 중국과 같은 이런 신흥국가들은 확실히 피벗을 추진한 지 오래됐고요. 예, 한국의 이창용 총재께서도 3월 금토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정과 다른 피벗을 시사했는데 문제는 일본이죠. 예. 일본은 그 우에다 총재가 출구 전략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선 다른 쪽으로 통화정책 변화가 이렇게 시사했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예. 이 통화정책의 전환기 이런 시기가 맞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 내용은 피벗,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금리 상승해서 금리 인하가 될 때는 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앞으로 피벗이 된다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시장 간의 인터마켓 간의 자금의 회전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못 올라갔던 것은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주말에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그렇죠. 크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빠지면서 이것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저 미국에서 보면 저평가 지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사실 그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김재현 PD가 보여준데 1% 이상 떨어졌네요. 예.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저 금리 상승해서 금리 인하기는 돈을 번다 하는 증권사의 페이퍼들은 과거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확실히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개인 투자가들은 증권사에 비해서 예. 금융사의 수세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주는 대로 다 이렇게 무슨 뭐 투자 보고서에서 내용 액면 그대로 됐는데요.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사실
확실하게 정직하게 투자 보고서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는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게 실가가 아니라 장부상으로 이렇게 되다 예,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손 받을 때는 투자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악화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이 확실히 이렇게 관찰 차원이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 움직임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동주의라는 말이 이번에 주주총회 앞두고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행동주의는 뭘까 하는 측면은 주류 경제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가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금융 사이트에서 보면 전통적인 헤지 펀드들이 투자자들의 그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했는데 사실 전통적인 헤지 펀드들이 한계를 맞다 보니까 행동주의가 주류 경제학에서 반영됐던 것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는 뭐 폴싱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고객을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줬느냐 하면 본인들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가 연계에 의해서 이제 주주총회 앞두고 개인 투자가들의 연대에 의한 개인 투자 행동주의가 지금 이번 그 주주총회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로빈후드 행정주의다. 개인 투자가들의 행동의 상징이 로빈후드죠. 예,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는 아니고 거래하는 예. 거 있습니다는. 그래서 로빈후드 행정주의인데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연대 행동주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올해 대선과 포퓰리즘에 맞물리면서 예.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2010년, 2011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장기 집권자가 축출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AI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쫓겨나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을 디지털이 됐다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평생 당신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또 면접을 받을 때는 우리 회사에 기여해라. 끝까지 보장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거 맞으면서 그냥 가정은 돈이 많이 들어갈 참에 예. 가정을 꾸려서 돈이 많을 거면 자 내쫓기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부족한 거냐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을 파괴하자 파괴하자 이런 측면의 신러데이트 운동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월가를 점령하자 하는 이런 논의가 되는 걸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얼만큼 힘을 이렇게 커졌는가 소셜 걸 커졌는가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행동주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주말에 올해 본인의 일기 이렇게 국정연설의 마지막 연설이 있었죠. 예. 그 마지막 연설 내용을 사실 오늘 다른 데서 특집으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겹칠까봐 예.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유난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빅테크 기업들, 지금 미국의 경제계라든가 증시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서 주도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기하급수 격차라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예. 이 엑스포텐셜 갭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빅테크 기업이 지금 보면 주가도 주가 상승을 좌우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 한 80% 이상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연봉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주죠. 격차가 벌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자본도 모든 자본을 빨려 들어가죠. 자본의 격차도 심해지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기업 간 계층 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자본주의의 실현이자 시장 경제 실현을 맞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이렇게 국정연설에서 심지어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 내용 중에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이거는 뭐냐? 사실상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란 얘기입니다. 예. 자본시장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너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들을 그냥 무슨 기준에서 쫓겨내야 된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아니라 착취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불균형을 조장하는 트럼프를 의식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자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빅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어려운 가운데 돈을 투자했던 이런 그 개인 투자가들이 자 빅테크의 독점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자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의 마지막 연설에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유난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테크래시 얘기를 최근에 빼놓을 수가 없죠. 계속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 최근 들어 정책 당국에 좀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 아닙니까? 네, 사실상 빅테크 문제 관련해서 예. 이렇게 국민의 화합과 통합, 기업 간 계층을 좀 불균형 완화하고 국민 소득 간의 계층을 완화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의 규제가 테크래시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이 지난 주말에 DMA만 디지털 시장법만 강조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는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불법이라든가 각종 무슨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이 문제가 지금 어린애들과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 전체에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빅테크의 지금 가장 큰 부작용이거든요. 예. 그 미국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해서 DSA, 디지털 서비스법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 양축을 해서 빅테크를 규제하죠. 중국도 양해대를 통해서 더 국가간접법, 국가기밀법, 데이터법 강화했죠. 미국도 ITC 위원장의 FTC 위원장의 리나 칸이 주도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어떻게 흡수해 나갈 것이냐. 독과점 규제는 더 심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테크래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내가 무슨 고객의 자산 가지고 디지털로 깔았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디지털 기업의 이윤을 오너들이 가져갈 것이냐. 그런 고객도 같이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같이 기여했는데 그 사람 근로자를 쫓아내야 되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디지털의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소유자에게 집중시키느냐.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에게 집중시키면 기업 간 계층, 소득 간 계층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그 테크래시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생 차원에서 예. 구글세라든가 로봇세라든가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세금 부과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글로벌리 논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가 들어온다 하면 빅테크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책 당국의 저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정책 당국을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당국이 아우는 게 아니라 대선과 맞물려 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이죠. 개인 투자가들의 저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의 행동주의가 개인 행동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미국은 지지율이 92%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 할 만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이 로봇 로빈 후드의 이렇게 주주배 환원율을 더 높여달라. 예. 90% 더 높아달라. 그러면 대선과 맞물려 있어서 국내 표심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의 표심을 얻는 입장에서는 빅테크 업종들은 일단은 92% 확원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로빈후드의 주주 환원율 더 제고시켜라. 100% 이상 제고시켜라.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국의 밸류업 대책 가장 본질은 주주 환원율 제고 정책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측면을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주 환원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주주 환원율 92%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고 우리 입장에선 참 부럽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의 순이익을 기업의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자사주 매입에 의해서 주가를 예. 끌어올려서 돌려주던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는 29%뿐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보면 어떤 수준이냐 같이 국가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92%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음. 선진국 평균도 68%입니다. 그렇죠. 개도국 평균은 37%입니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소위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가 가장 다 낮은 수준 국가들입니다. 예. 여기도 37%입니다. 평균 수준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31%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를 채우는 중국이 주주 환원율이 31%다. 한국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당신네들 주주 환율이 지금 29%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자본주의 국가냐 이런 퀘스천을 충분히 거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럼 국가 차원이냐? 한번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 증권사의 주주총회 알자를 보겠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예. 한국 자본시장을 이끈 1등 증권사 내지는 선도증권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H라든가 K라든가 이런 이셔를 갖고 있습니다는 이런 예.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자 자본주의에서 보면 자본시장을 이끄는 1등 증권사, 선동증권사라면 주주 환율이 가장 본체인데 그는 굉장히 1등 내지는 상위권이 있어야죠. 근데 꼴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들도 상당히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개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미국의 로빈후드도 주주 환원율이 92% 상태에서 예. 사실상 정치권과 이렇게 대선과 맞물려서 더 높여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올해 개인 투자가들이 주총에서 사실상 방관자 입장을 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연대할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확실하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뭐 배터리 아저씨라 하는 예. 순혁 뭐 이사라는 분, 그다음에 정의정 뭐 그렇죠. 한국 이렇게 정의 투자 연합인가요? 예.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나마 개인 투자가들이 연대해서 힘을 발휘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개인 투자 연대를 항상 이분법적 시각에서 자꾸 잘못된 거냐 하면 당신네들이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증권사에 돈을 맡겨놓으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수수료에 못 미치는 수익을 냈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잘한다 하면서 어떻게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수익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했던 예. 왜 수수료를 도박도박 계세요? 제가 그 3,6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예. 수수료가 700만 원이 나갔다고요. 700만 원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7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오죽 했으면 제가 거기에 하는 예. 증권금융인가요? 증권금융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지. 그쪽에서 왔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모습이다. 그다음에 홍콩 ELS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그렇죠. 해외 부동산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사의 책임자들, 금감을 해서 이복 현장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인가요? 모 증권사에 사실상 그 이렇게 차기 CEO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 자, 금융사고에 책임을 지고 내가 연임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 사람이 미는 사람이 차기 CEO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 클이나 하면 다른 사람의 CEO가 들어와서 금융사고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내가 금융사고 이렇게 해서 그 나간다 하면서 똑같이 같이 책임을 하고 있는 그 증권사의 노조가 똑같은 입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한국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가의 힘을 이렇게 이분법칙으로 배척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공매도 금지라든가 대주 양도세 완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개인 투자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에 아주 이게 바람직하죠. 예. 이게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가들을 국민의 표심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자 정책당국자의 힘을 대니까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연계해서 정책당국이 모처럼 개인 투자 입장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화답을 하는 모습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확실하게 뜻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정책 당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네. 지난달 22일에 나왔던 모처럼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기업 밸류업 대책이 이렇게 보면 예. 항상 강제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두 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띄었거든요. 근데 권고 형식입니다. 자율 형식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상장회사와 개인 투자 간의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을 때, 예. 자, 이게 주주가치 환원율을 제고해라. 그걸 증권사라든가 상장회사 맡긴다. 물론 해당 기업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자율에 가서 가는 기업들,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자율로 맡기려면 정책 단계 기업의 밸류업 대책 이런 측면에서 의도대로 갈 수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가 나는 상태에서 자, 저 자율 공고 사항을 실제로 주주 환율을 대고 한국의 자본시장에 선도하는 증권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증권사도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몇 예.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이번에 꼭 좀 주총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전액 문제, 이 문제는 꼭 좀 개인 투자가들도 주총을 통해서 예. 확실하게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음. 그리고 주주 권리라든가 주주 환원율 제고라든가 구체적 방안을 좀 내놔달라. 예. 내달라. 그리고 상속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물론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는 사실 해당 기업과 같이 연대해서 정책 당국자 지금 이렇게 정책 당국자에서 이번째 긍정적으로 되니까 예. 서로 3자가 합쳐서 그것이 국회 내에서 뭐 야당이 문제를 하면 그런 거를 해서 이것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가들도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된다. 주주 환율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총을 통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대책 관련해서 전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소각을 해야 된다. 음. 이거는 사실 권고사항이니까 그에 명확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 참여했을 때 자사주 매입이다 하면 소각을 하느냐? 그렇죠. 이걸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오너라든가 CEO라든가 이런 게 금융사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처럼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소문도 사실 여부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소문이 났겠는가 하는 측면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방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나중에 주주총회를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뭐냐 한국의 자본시장이 오죽했으면 사회주 국가냐 중국보다 주주하는 일이 적으면서 우리가 사회주 국가냐 이렇게 얘기 나오겠습니까? 모처럼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단초를 됐으니까 개인 투자 연대해서 예. 진짜 한국이 주주 환율이 좀 선진국의 한 68% 이상으로 이번 자체에 끌어올려서 사회주 국가라는 명칭을 받아서는 않지 않느냐. 또 일본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증권사라는 문구를 하면서 주주 환율은 꼴찌인 이런 게 사실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건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준총회가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